5월 20일 금요일 듣는 신문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머릿 기사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능성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오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2022년 킴보 장학생 선발에 대한 정보를 일면 우측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장학생 선발 인원은 워싱턴 지역 15명을 포함, 로스앤젤레스 111명, 뉴욕 20명, 샌프란시스코 20명, 애틀란타 25명, 시카고 10명, 그리고 덴버 5명입니다. 킴보 장학생 신청 자격 및 안내는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을 예정입니다.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의중이 담긴 행보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기사는 17면 K반도체로 이어집니다. 이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기업 노동범죄 전담부가 19일 오전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강제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연루 의혹과 관련된 것이어서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추진되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별도 회동이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회동을 제안한 것도 취소한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보트 뉴트리션 의약약품 회사가 지난 2월 이후 미시건주 스터지스에 위치한 대규모 공장을 오염 문제로 3개월 이상 폐쇄한 이후 분유 대란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엄마들도 분유 확보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식품의약국은 제조 변경 통지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정기회의를 통해 조제 분유 공급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했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에보트는 연방식품의약국과 생산재개에 합의했지만 분유가 매장에 다시 판매되기까지 6에서 8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유 부족 사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덜레스 톨로드를 관할하는 워싱턴 지역 공항관리공사가 현행 4.75달러 요금을 2023년부터 6달러로 인상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직 잠정한 수준이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카운티와 주정부가 약속했었기 때문에 예정된 인상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WA는 톨로드 요금 인상으로 메트로를 건설하고도 또다시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볼모로 과도한 지원금을 요구해왔습니다. 지금까지의 톨로드 요금 인상만으로 충분한데도 또다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아시아 태평양대 역사문화 박물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의회 하원에 이어 상원은 19일 본회의에서 박물관 건립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안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하와이 출신인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박물관 건립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대 커뮤니티가 미국인의 삶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고 배제되거나 잊혀질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면으로 이어집니다. 46대 LA 상해 회장으로 알버트 장 이사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좌측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알버트 장 신임 회장의 포부와 앞으로의 계획은 좌측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며 단편 영화의 정점에 선 한인 1.5세 정세훈 감독이 할리우드로 무대를 옮겨 장편 영화 제작에 나섰습니다. 정세훈 감독은 25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 감독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정 감독은 현재 할리우드에서 장편 영화 스톨른 걸스 제작에 나서 올해 10에서 11월쯤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맨입니다. 오늘 20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연방기상청은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낮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들어 90도가 넘는 날은 20일 오늘이 처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요일 오후부터는 서쪽에서 형성된 한랭전선이 서서히 동진하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결혼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결혼 건수는 170만 건으로 전년 대비 17%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196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2021년 이후 결혼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빠른 시간 안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올 들어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검진 테스트 키트 배포 사업을 진행합니다. 연방보건복지부의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해 오더 프리 앳홈 테스트스를 클릭하면 연방의정국의 무료 배송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곳의 이름과 주소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테스트 키트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개를 배송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기 힘든 환경이라면 전화 800-282-2033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 마지막 소식입니다.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간 부스터샷 접종률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의 경우 2월 말 현재 12세 이상 주민의 부스터샷 접종률은 백인 71%, 아시안 69%, 흑인 50%, 히스패닉 44%였습니다. 2개월 전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으나 오미크론이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접종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몽고메리 카운티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타겟으로 마이크로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의 듣는 신문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